일대 대원국회입니다. 5월 10일 95.5%였다 이죠. 그때는 남북한에서 300명 뽑기로 했는데 북한은 뽑을 수 없었고요. 2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에서 4.3 사건으로 두 군데가 선거 무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명 대원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선거의 4대 원칙 플러스 자유원칙까지 완전히 포장되고 정말 깨끗한 선거였다고 평가하고 있고, 이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라는 평가들을 사후에 있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타임즈 기자가 이 상황을 분석하였으면 그런 기사를 안 썼을 겁니다. 근데 2052년도에 그 선거 장면만 보고 그렇게 썼을 거라고 추측해요. 북한 선거를 잠깐 봐볼게요. 북한은 인구 5명당 1인 572명 남북한 다 해서 5년이라서 형식은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북쪽에서 212명 뽑았습니다. 남쪽은 지하 선거를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72명 인민의 최고위원 허헌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딱 최고위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 20명 뽑아서 상임위원장 김두봉 시켜서 특검 시켰습니다. 그러고 내각수청 김일성 딱 뽑아서 조선노동당 당수가 김일성입니다. 북한은 노동당에서 모든 것을 후보자 추천도 하고 모든 걸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호수아비들만 나오고 노동당이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3대째까지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물론 투표도요, 비밀 투표원칙이 시켜지지 않습니다. 노동당에 추천한 후보를 놔두고 티켓을 가져옵니다. 홍길동, 유사람을 찬성이나 반대자, 찬만 투표한 2개 놔두고 반대에 찬성에 내가고 노동당 간부들 전부 앉아 지켜보면서 투표를 합니다. 허울뿐이 선거하기가 형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북한은 선거는 사실 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와 북한 체제의 선거하고 경제 체계가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해방 왔을 때는 우리가 배가 잘 탔습니다. 60년대 막 산업화에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도 북한은, 우리는 70달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70달러. 북한은 150달러예요. 우리보다 배에 잘 탔습니다. 지금 우리는 3만 달러인데, 북한은 통계가 안 나온다면 2,000불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바로 이 정치 체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산주의는 다 못명했지 않습니까? 5개가 남고요. 5개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4개 나라는 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국가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만 문제입니다. 제가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잠깐 북한 선거를 놨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원국회의원 활동, 이건 중요하니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날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에 우리가 대원제로 되어 있죠. 그때 대통령, 7월 20일 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정을 뽑았습니다. 이때 쟁점 법안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아직까지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게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이 친일 세력들하고 합쳐서 앞으로 독재 정권을 끌고 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시행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못한 것이 두고두고 역사에 해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2대 국회의원 선거가 5월 30일 날 6.25 일어나기 25일에 있었습니다. 이때가 중도파들이 대거 입후보를 해서 당선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만납니다. 근데 우리 초창기 선거 때는 정당 제도가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인위잔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무소속들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이때 이제 보수 진보가 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지금 중도 좌파 쪽에 속하고, 친일 쪽에 계신 분들이 보수 쪽에 많이 서가지고, 지금까지 그 흐름이 조금씩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흐름이 좀 흘러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일부 중도파들은 북한에 또 납북도망이 됐다고 그러죠. 극우 반공주의자들이 어차피 공산당이 왜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는 반공으로 부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낙동강 배트만 보냈으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됐을까 모르는 그런 아주 절대전명 아니었습니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걸 이승만 정권에서는 독재 강화 수단을 써서 이게 좀 아픔으로 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부터 전쟁 와중에 전쟁 잘 치러야 되는데 국회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국회에서 뽑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도파 개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국회에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런 묘한 수단을 씁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제출합니다. 그때는 국회에서 개헌하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제 중심제. 내가 의회에서 내각제 내려갖고 발제 개헌을 시켰는데 이때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잘 알 겁니다. 부산 정치파도 깡패들 앞세워놓고 반대파들 아예 의회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파도 일으켜서 치렀거든요. 정말 이때부터 정치하고 폭력하고 결합되는 첫 사례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운동 만들어질 때 통일민주화 창당 방해사건, 영팔이사건 다 할 겁니다. 그때까지 정치와 결합되어 그렇게 좀 나쁜 과거의 선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이제 폭력배들이 선거에 관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해서 발주가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신기해놓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참 그 훌륭한 민주주의 정치를 제대로 배워갖고 와야 되는데 워싱턴 대통령 삼선 개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 3선 이상은 민주주의에 입에된다고 스스로 대표성한테 자기를 넘겨주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여러 가지 워싱턴 대회를 해서 그런 역사를 만드는 거기서 누구하고 양반이 자기는 딱 당선되려고 이렇게 발제 개헌을 만들어 놓고 또 불출마 선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뒤에서 꼼수를 씁니다. 경찰들이나 행정부서 전부 내부 동원해서 대문 간제됩니다. 그래 놓고는 슬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당선됩니다. 사전 선거운동을 혼자만 해버린 거죠. 그렇게 당선됐는데 이승만 당선되고 한태영 무소속 당선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승만이 두 번째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입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서 중임제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야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개원선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선거가 이 복잡한 당권 선거, 돈봉투 선거 그런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또 친일파라든가 그런 사람들 대거 끌어서 전부 공천 주면서 전부 각서까지 받아서 공천 줍니다. 그래서 203석 중에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자유당 지지 국회의원들 3분의 1을 갖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을 해요. 그런데 참 웃지 못한 일이 여기서 203석 중에 3분의 2 하면 135.333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은 절사 좋습니다. 134.3, 135.333이면 136명이 찬성해야 3분의 2입니다. 0.3가 부족하면 3분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딱 135명이 가가 나왔어요. 나머지 부과하는데 한 국회의원이 또 한문을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다 부음을 쓰는데 그 국회의원은 후자 가짜 말고 부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5석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국회의장은 방망이 쳤어요. 부결이라고. 경무대에서 지령을 해서 뭔 소리 하냐 국회의원. 441도 모르냐고 그냥 수업 논리를 들이댑니다. 135, 441가 135. 3 때려내니까. 그럼 135가 3분의 1 맞잖아. 다시 통과시켜. 그거 통과시켜. 참 웃지 못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446 개헌을 딱 해놓으니까 중임제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좀 정말 미국의 워싱턴한테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삼선은 민주주의에 입에되니까 안 나온다. 선언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 전부 동원시켜 대모를 시킵니다. 나오라. 그것까지 줬습니다. 300만 명 서명까지 왔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범적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선을 허용하지 않을 기세가 보였습니다.
근데 또 불행했네. 그래서 야당에서 못 살겠다, 가고 있다, 하고 걸고 힘있게 씨가 상강백성을 하죠. 센션을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또 자유당에서 가로갔다 못 산다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불행하게도 신익회 해보고 중간에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낙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 장면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번 이제 자유당에서 안 되니까 이게 초상집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국회의원 58년. 이때 우리나라 최초로 진보 보수 양당제가 출현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어차피 지금 이거 정부할 때부터 이제 반공주의자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특히 북한하고 연결만 됐다 하면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다 싫어합니다. 조병암은 결국 북한하고 연루됐다고 해서 재판받아서 세움시키고 진보당 대회는 완전히 전부 일단 출마를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자유당이 양당제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중도 약간 좌파고 자유당은 이제 우파 성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보니까 각가지 부정선거가 나오고 특히 개표부장 이야기 나올게요. 올빼미 샌드위치도 아마 다 알 겁니다. 닭죽 전라남도 보석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개표장에 가면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항상 간식입니다. 닭죽에다가 경찰서장하고 군수하고 다 이런 내려보는 상황이니까 짜가지고 닭죽에다 수면제를 타버렸다. 그래서 딱 간식을 이게 11시 반에 이게 그때 투표가 한 3분의 1 진행되고 있어. 딱 이기니까 개표 행사원들 전부 개표장에 없어져. 가버려. 그때 자기들이 우군들 동원해서 투표한 바퀴 싸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개표를 합니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전부 종합무대에 불러들입니다. 이승만 여건이. 그러니까 너와 나 앞장서 당시 사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고 여러 가지 현실이라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그런 사람들. 닭죽은 선거 관련해서 간식으로 닭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살아서 닭죽은 안 한답니다. 내도 소고기 쪽은 내도 닭죽을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올라가요. 4월에 정 부통령이었습니다. 3월 15일 익힙니다. 역사에. 왜 5개라고 또 부통령 자꾸 나올까 하는데 6.25 동상 때요. 아까 말한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사임을 나가고 김성수 부통령이 2선, 3선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중간에 국회에서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통령은 한 대수가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5대 정 부통령. 이때 자유당에서는 뭘 내냐면 또 이때 선거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선거는 옛날에는 공고주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4월 두 번째 수요일 하고 못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부에서 날짜 되면은 좋은 날짜 가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2월달로 한 4, 5월경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월달로 앞당겨버렸어요. 왜 앞당겼냐면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아팠고 미국으로 실화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고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조경호 박사 돌아오면서 결국 사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후보가 차라리 혹시 조경호 박사님의 그 운명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5월, 6월달에 혹시 건강 회복이 왔으면은 또 정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회복을 못했다면 새로운 야당 지도자가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딱 그때 공고를 해가지고 기간 중에 조경호 박사님이 사망해버리니까 여당은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만 나와버렸어요. 그때 약간 다 단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 부통령입니다. 이기봉을 이번에는 당면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돼야 될까고 이기봉 당선시키려고 정말 지금까지 총 투표했던 모든 방법 다 동원을 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플러스 피아노 표까지 나왔습니다. 피아노 표가 없는 이제 딱 정상원이라고 범위 잡혀서 야당한테 표현했어요. 그럼 가만히 표현해서 밑에가 도장이 있어요. 막 여러분들 찍어버려요. 피아노 칩니다. 그래서 올려놔두면 우회표가 돼요. 그런 또 비용까지 저질렀다고 그러고 이때
우리 국민들이 참만큼 참았죠. 12년 참았지 않습니까? 48년부터. 국민들은 여러 이제 문제가 생겼고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이승만 대통령 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명웅 일가는 이명웅은 본인이 모든 부정의 원흉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자기는 살아있어야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결과적 다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극적으로 제1공하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3.15 이 부정선거 이후에 정말 자유당 정권이 아주 도덕적으로 완전 상실한 그런 선거에서 아예 4대 5대 전부통 선거가 선거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4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치러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60년 6월 15일에 3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내각 때 양원제 제도를 처음 채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29일 날 선거를 해서 민의원 참여를 뽑았는데 이때는 이제 자유당 계열은 많이 폭망해보고 민주당이 격치할 수 없었고 민주당이 거의 다수의석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양은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윤보선 내각수장 당면 뽑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정부는 10개월 정도 이 공화국 탄생했는데 10개월 후에 5.16 군사 쿠데타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강령 공화국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을 한 15분 정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되면 10분 쉬고 다시 한 30분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운행하겠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3공업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실 국가적으로 최고회의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5.16 혁명이라 했는데 그 사후에 이제 쿠데타로 12.12하고 그렇게 명명을 했죠. 정치 정황을 시키고 민간 이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들 좀 안심시켰죠. 그렇게 해서 정치활동 종합법을 만들어서 그때 유력 정치인들을 6년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4년 하면 국회의원 2번 못 나오게 묶은 거죠. 그렇게 묶어놓고 5차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만들었습니다. 그때 헌법에 최초로 정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서 조금 헌법이기 때문에 이혼 요소는 없습니다만 정당 추천자 아니면 출마를 못하도록 우수속 막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 제도가 그때 탄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법이 만들어지고 그 정당법에 따라서 최초로 이제 법적 보호를 받는 정당이 이때부터 탄생합니다. 민주공화당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제하고 비례대표를 하는. 그런데 다만 비례대표제가 조금 개리맨드는 게 있습니다. 50%는 제1당에서 주는 걸로 있습니다. 좀 정부 안정을 있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대 대통령은 63년 10월 15일에 치러진데 이제 민주공화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옷을 벗고 나와서 박정희 장관이 옷을 벗고 나와서 민주공화당 출마했고요. 야당에서는 윤보선 등 약간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46.6%로 윤보선 후보 45%, 약 15만 표. 지금까지 대선에서 가장 큰 숫자입니다. 15만 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 주요하게 나타난 현상은 여천나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은 3대 7 정도로 이렇게 앞섰는데 농촌에서 8대 2 정도로 농촌에서 앞서가지고 결국 당선되는데요. 그해 11월 26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 못합니다. 비례대표인데 지역구에서 민주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비례대표에서는 2분의 1을 가져가니까 안정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4년 후에 67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제6대 대통령 선거는 5월 3일, 67년 5월 3일을 치는데 또다시 박정희 대 윤보선 후보가 붙게 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51.4%로 정권 연장을 했고 윤보선 후보는 40.9%였습니다. 이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특히 근대화의 기초를 바꾸고 있을 때라서 국민들한테 조금 신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독재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받아서 51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그렇게 해서 일단 안정적으로 지금 또 6대 대통령이 뽑혔고 또 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바로 연이어서 있었는데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한 번에 당선되고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헌법이 중임되었습니다. 대통령 4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민족 조건대화의 초를 바꿔놓고 또 다른 후보자한테 넘겨서 정권 연장하든지 여야 교체해줬으면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국회 의석을 대환선으로 확보해서 삼성 개헌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면 불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각가지 선거, 그때는 한참 산업화 해가면서 관광춤이 유행할 때입니다. 막 관광버스 동원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부 자기당 지지자를 확보해가지고 결국은 개헌서를 확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리 봐도 이건 대학생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데모가 확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깜짝 놀랐죠. 민심이 너무 동요하니까. 그래서 자우적으로 자기 당 후보들 중에 조금 신뢰당한 사람들 7명, 10원 개수 뽑아서 제명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민심을 좀 달랬습니다. 그래 놓고 삼성 개헌을 시도합니다. 야당에서는 국민들이 힘을 등에 업고 의사가 딱 정해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한 100주 되나도 다 폭력배 동원해서 떨쳐내고 못하니까 본회의장이 경고되고요. 이때 깨를 내립니다. 민주공화당 123명 개헌선 유지된 사람들 제3대를 가지고 아주 기습작전으로 가서 거기서 통과시켜버립니다. 하여가 주존자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국회의장 옆에 이호상 국회의장 그냥 옆에 요새 물컵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주전자에 나왔다고. 근데 본회의장이랑 의사가 있는데 안 갖고 무슨 뭐 가지고 금방에 쳐다보니까 손바닥으로 쳤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났어요. 주전자 뚜껑으로 빵빵빵 주전자 컵이라고 그런 우리석의 소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개헌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7대 대통령 선거 삼선 박정희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야당은 김영삼 우리 후보가 40대 기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40대 기수들 중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경제에도 부딪히고 하니까 야당이 상당히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나름 맞섰는데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53.3, 김대중 45.2%, 94만 여 표 차이로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때 조금은 영호남이 지역주의가 좀 나타났습니다. 지역 후보자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71년 5월 2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204석입니다. 그 중에 전국구 51석인데 이것도 이제 반전은 제 입장에서 가져가죠. 그런데 민주공화당의 113석, 신민당 등에서 91석, 약간은 대등할 수 있게끔 저 개리면적으로 51석을 26석을 줬는데도 조금 민심이 여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대도시는 40대 17, 서울은 18대 1 이렇게 야당이 아주 우세해가지고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3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정권이 교체되든지 유지하든지 하면 될 건데 이제는 다음 선거 때는 야 민심이 이제는 돌아올 리가 없고 당방하든지 앞서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민심을 정말 포지티브로 받아들였었는 누군데 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유신 정권을 잉태시키는 그런 비극이 이때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민심이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른 비상상을 썼습니다. 그래서